안녕하세요. 존 버나드. 자, 오늘 할 내용은 진짜 또 역대급입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는 이 럭셔리 브랜드들 있잖아요. 더 럭셔리 명품 백 브랜드들이 원가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틱톡에서 이 중국 유저인 것 같아요. 중국 유저들이, 그러니까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이 뭐라고 하죠? 에르메스나 아니면 명품 백들, 이 백들의 원가를 공개를 했다. 우리 자기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다, 이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이게 트럼프 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원래는 쉬쉬하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건데 이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웃기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쭉 말씀드리자, 미래가 이제는 점점 달러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금이 올라간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패권이나 이런 게 조금 저는 약간 무섭다. 약간 무섭고, 그래서 중국 주식도 저는 같이 투자하고 있고 미국도 같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 금도 같이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대공황이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진짜 올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 간과하면 안 되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트럼프의 관세이지 않을까. 그래서 관세의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응해서 지금 중국은 끝까지 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예, 제3자의 입장에서 자꾸 제가 중국 편을 든다고 하는데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모르겠어요. 막 미국 우선주의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경제 박사분이나 경제 유튜버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냥 소수의 의견이고 완전 중국몽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금이 오르는지, 왜 금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왜 국채 지금 위기, 미국채 위기가 왜 오는 건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공부해 보시면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아,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틱톡 계정에서 야, 지금 이제 모든 소녀들이 로고 없이도 에르메스 고급 가방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틱톡 계정에서 럭셔리백 6789, 이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38,000달러에 판매되는 에르메스 가방을, 이게 얘네들이 만든다고 하면 얼마에 만드냐? 실제 공장 출고 가격은 1,40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는 로고를 안 붙이는 거다. 그래서 로고를 붙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가방은 중국에서 제작이 되어 최종 포장과 브랜딩은 이탈리아에서 한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로고 마크업만 하면 36,600달러가 올라버린다. 그래서 비율은 2,614%가 야, 뻥튀기가 돼 버린다. 아, 이게 뭐 26배가 넘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미국 소비자가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2,000달러에 공장에서 직접 구매하고 페덱스에서 200달러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배송해서 145%의 수입 관세를 지불한다면 최종 가격은요 5,39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로고만 지금 38,000달러에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32,061달러 61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거를 까고 있네요. 거의 뭐 풍자하면서 까고 있는데, 이거 영상도 있거든요.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요. 이게 에르메스가 아니라 이런 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분들이 한 땀 한 땀, 중국 명품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이런 지금 명품 백을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장인이에요. 이 명품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가정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공장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쭉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 제품이나 하드웨어나 이런 게 다 똑같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들어가는 제품이나 디테일이나 이런 게 다 똑같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중국 장인들이 이 오일도 써서 에지 오일이라고 해서 이런 걸 써서 또 이렇게 한 땀 한 땀 잘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볼 수,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같은 이런 동일한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크만 없을 뿐이다. 이게 마크를 하면은요 돈이 확 뛰어버립니다. 마크 없이는 1,000달러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 마크가 생기면 38,000달러로 올라버린다. 이거를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중국 공장들은 틱톡에 접속해 수년간 이 서구의 서양의 명품 브랜드가 비밀리에 숨겨온 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죠. 원래는 숨겨왔는데 이거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중국에 수출을 하는 거를. 그래서 거래 기술은 엄청나게 실패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원래 1,000달러, 중국산 이게 1,000달러였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명품 백 상표가 브랜드가 붙으면 20,000달러로 올라 버려서 사람이 좋아 죽어 버린다. 근데 똑같은 재질이다. 똑같은 거에서 만든 이거를 공개해 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명품 백 복제품을 사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뭐라고 하죠? 복제품이라고 했나요? 복제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급 소재를 사용해서 하체 디자인해서 제작하는 공장에서 지금 직접 제작한 이런 금속판에 여자친구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도 있다. 물론 뭐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이런 데 이런 네임은 못 받겠지만 이 브랜드랑 같은 공장에서 같은 재료로 같은 장인들이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20배 차이다. 20배 차이 난다. 이거를 볼 수가 있네요. 참 이거 보고 '아 트럼프 관세가 이런 것까지도 공개를 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뭐 기사도 한국에서 난 기사도 있거든요. 5,400만 원 버킨백 원가는 190만 원 중국이 폭로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틱톡에서 이 지금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걸 다 공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야 진짜 이런 게 거의 뭐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데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0 짜리 레깅스가 여기에서 $5다. 이거를 룰루레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공개를 했을까? 나이키도 비슷하거든요. 이걸 공개하게 트럼프가 만들어 버렸으니까 쉬쉬하던 거를 원가를 공개를 해야겠죠. 왜냐 관세를 매긴다는데 중국에서 수출하면은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 민낯이 사사치 드러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우울해지네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지금 내가 샀던 게 이렇게 $1,400 밖에 안 됐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좀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경제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예약이 지금 49% 하락을 했고요. 미국 수입 있잖아요. 미국 수입이 64% 감소를 했고 미국 수출도 3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중국으로부터도 이제 수입이 이게 또 감소를 했고요. 수출도 36% 64% 36% 이렇게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는 몇 주 동안 간다고 하면요. 이제는 미국에서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지금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도 뭐 간당간당하죠.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이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신규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뭐 다른 유튜버들도 "야 폭락은 기회다. 폭락은 기회. 이때 싸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줍줍합시다."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왠지 좀 요즘은 왠지 매수하면서도 뭐라고 해야죠? 좀 껄끄러운 거 있잖아요. 껄끄럽다고 해야 되나? 뒤끝이 좀 이상한 거? 좀 쎄한 거 맞아. 쎄한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금도 같이 모으고 있어요. 제가 이걸 사고 싶은 마음만큼 금도 같이 모으고 있거든요. 왜냐? 쎄해서. 그래서 저는 쪼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지금 보면요. 미국의 파산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국의 이런 경제 데이터도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 파산 건수가 4주 평균 7 건으로 급증을 했는데 주간 파산 건수가요. 2020년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제외하면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 부채가 5천만 달러 이상인 회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2월 이 데이터 있거든요. 구인 공고 데이터 보면요. 미국의 노동 시장을 분석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게 뭐냐면 따라서 이제는 하락 시 매수하는 방식에서 상승 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지금 실업률도 올라가면서 '위기가 올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발표됐는데도 이 지금 노동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게 안 느껴지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쪼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지금 기록한 예상치인 4.21%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서 이것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파산 건수도 지금 보면은요. 24년 전체로 보면은요. 미국 대기업 파산 건수 신청 건수는 694 건으로 지금 대공황이 1년 뒤인 20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거 걱정이 쪼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도 지금 뭐 자유재가 109 개가 파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가 90 개, 의료기업이 65 개가 뒤를 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스러운 추세의 주요 원인은 높은 이자율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이다. 근데 이게 지금 관세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더더욱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세계 최대 연기금 있잖아요. 연기금인 곳에서 "미국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투자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여기 있죠. "먼저 합의하면 유리하다." 동맹국들에게 재촉을 하는 거죠.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다들 "내가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데 니들이 와서 먼저 와서 협상을 하면은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와서 알아서 기어라." 이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알아서 기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가 갔죠. 현대차가 가서 알아서 기었죠. 알아서 기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내각들이 나와서 막 박수도 쳐 주고 "잘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진짜 이게 우리나라 지금 뭐 유튜버들도 "야 현대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잘한 건가요? 저는 좀 의심이 된다. 왜냐, 현대가 물론 가서 이렇게 관세를 안 맞겠다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안 해 줬잖아요. 현대를 뭐 전체 관세를 안 때린 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만 생산한 것만 관세를 안 때리고 다른 데서 수입한 건 다 때리겠다. 그래서 현대가 또 물먹었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하면은요,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부품을 써서 이렇게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미국 부지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단가가 남을까? 돈이 많이 남을까요? 물론 현대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놓치면은 알잖아요. 저는 중국 전기차 투자하고 테슬라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서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 외에 이런 국가에서 전기차로 뭐 과연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랑 경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사 빠진 유튜버들은 뭐 "경쟁할 수 있다. 뭐 현대가 다 이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동남아나 이미 비아디가 다 먹어가고 있고, 유럽조차도 이제는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가 먹어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은 뭐 관세로 뭐 유럽도 중국 전기차가 전혀 진출 못하고 망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돈 버나도 혼자서만 "아니다. 잘 될 것이다." 왜냐, 가성비로 밀어붙이니까 중국 배터리와 중국 자동차가 잘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고 있죠. 랩처럼 좀 말을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해석하는 게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누구 유튜브를 봐야 될까? 여러분들 답이 나왔죠. 존 버나드 유튜브 봐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잘 해 주는데. 그래서 현대가 이렇게 간 게, 나중에 또 제가 좀 길게 얘기해 드리겠지만, 현대가 31조 투자해서 여기 간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쫄리는 거죠. 현대처럼 알아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현대 말고도 도요타나 아니면 뭐 혼다나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여러 지금 동맹국들이 알아서 이렇게 기어서 이 미국으로 공장을 들여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관세를 올려도 지금 "미국으로 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칼럼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미국으로 리쇼어링 한다고 하는데, 과연 미국으로 돌아올 만큼의 이득이 있을까?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과연 이게 잘 팔릴 수가 있을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고, 제조업 국가가 성장을 하면서 선진국이 되면서 결국에 힘든 일들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힘든 일들, 힘들고 위험한 일들은 다 이제 외국으로, 다 이제 못 사는 국가로 다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다. 아웃소싱을 하면서 그다음에 금융화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다음에 최첨단 이런 산업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이제 반도체나 이런 걸로 가는데, 그다음에 AI로 가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는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와 버리면서, 그다음에 하웨이가 올라와 버리면서, 이것도 저는 미국에 칼을 겨누고 있다고 하거든요. 야, 이거 봤을 때 이것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미국 기업 61%가 본토에 공장을 짓느니 관세 부담이 적은 나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며, 그래서 트럼프는 "제발 와 줘. 제발 와 줘. 내가 관세로 하는데 제발 와 줘." 막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룰루레몬, 아까 지금 뭐 지금 명품이나 이런 것도 공개하는 거 봤을 때 참 이런 것도 걱정이 된다. 관세 때문에 과연 미국으로 갈까? 이 나라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까? 저는 거의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미 미국의 지금 산업들, 공장들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영상 많이 안 보셨는데 인프라 보여드렸잖아요. 인프라도 지금 노후됐고, 인프라가 노후됐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산업들이 올라올 수가 없다. 노동자도 없어요. 기술자도 없습니다. 노동자나 인프라나 그다음에 자본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으니까 미국은 금융화가 되면서 오히려 제조업을 다 공동화시킵니다. 하지만 이거를 키우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 제조업 버블들, M7 버블들이 꺼지면서 여기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과연 그게 쉬울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과연 그걸 미국이 해낼 수 있을까? 지금 보면 매뉴팩처링, 지금 뭐지?
노동자 숫자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GDP는 그냥 그대로 일정량 가고 있으면서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제조업을 키울 수가 있을까? 지금 한국이나 뭐 이런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도 로봇으로 계속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이렇게 계속 대체하면서 제조업을 어쨌든 안 내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로봇 지금 자동화도 이렇게 지금 뒤에 뒤처져 있는데 과연 미국이 이거를 끌어올려서 할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관세 때문에 이제는 인플레이션만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진짜 제가 말했던 경기 침체가 진짜 올 수도 있고 최악에는 진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지금 영린이 뭐냐? 딥시크예요. 딥시크가 나오면서 영린이 됐습니다. 왜 이게 영린이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아니 미국이 지금 제조업 이 값싼 제조업들 있잖아요. 진짜 3D 업종이죠. 3D 업종들을 내주면서 갖고 간 게 뭐예요? AI나 반도체나 이런 최신 이런 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이런 산업들, 한국이 따라오기 힘든 이런 산업들을 갖고 갔는데 설계나 이런 맞춤 이런 AI 제작 근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픈 AI가 지금 조용하죠. 오픈 AI가 조용하면서 진짜 얘네들 C컵 할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끝났다고 봅니다. 오픈 AI는 아마도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왜냐 딥시크는 얘네들은 폐쇄형이 아니라 오픈형으로 공개를 해서 다 개발을 해버린대. 개발을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뭐가 나왔냐? 지금 보면요. 딥시크가 지금 하웨이랑 이렇게 합작을 해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클라우드랑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를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하면서 5억 9천만 명 고객 중에 68%가 지금 이렇게 쭉 해서 딥시크 R1을 사용해 봤다. 2월 15일까지 딥시크 R1을 사용해 봤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웨이보에 지금 뭐 딥시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웨이보에서 이미 클라우드 매트릭스와 어센드 910C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H20 지금 엔비디아 H20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센드 컴퓨팅은 하웨이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제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딥시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하웨이가 지금 엔비디아나 아니면 이제 오픈 AI, 구글 뭐 이런 거를 대체하고 있죠. 이런 걸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 "관세 전쟁해. 괜찮아. 우리는 자국산 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게 지금 최첨단 산업들도 대체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의 엄청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된다고 하면요. 진짜 미국이 할 게 없어집니다. 저는 그게 진짜 걱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달러가 쓸 필요가 없어. 달러 왜 쓰냐. 우리끼리 그냥 또다시 이런 뭐라고 하죠? CBDC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끼리도 거래할 수 있다. 뭐 브릭스 통화 만들자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만들자 해서 그쪽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면요. 진짜 이거는 큰 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센드 AI 클라우드 플랫폼 이게 나오면서 이제는 점점 이 뭐라고 하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독점을 이제는 깨면서 여기에 이제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의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은 M7 종목들이 점점 쇠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따라오면서 기술력을 이제 압도해 나간다고 하면은요. 이제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M7에서 중국판 M7으로 가겠죠. 중국판이 뭐 T10이라고 해야 되나? T10으로 갈 수가 있다. 저는 그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은 지연될 수 있더라도 이런 흐름을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웨이 개발자 커뮤니티 기반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780만 명의 하웨이 클라우드 개발자 및 720만 명의 하모니 개발자. 야, 뭐 몇 명이에요, 지금. 폰폰 개발자는 3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센드 개발자는 320만 명.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이런 인력들이 하웨이에서만 이렇게 개발을 또 쭉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000명의 파트너가 있고요. 45,000개겠죠. 그래 하웨이 클라우드 자체 KP CPU 그다음에 어센드 GPU가 실행이 된다고 하면서 이게 꽤 인상적이다. 그래서 경쟁사보다 자본 지출이 훨씬 적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또 무서운 게 뭐냐? 얘네들이 뭐 이렇게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가성비로 치고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참 더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샤오펑도 지금 자기가 이제는 2 분기에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컴퓨터가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칩이거든요. 이 튜어링 칩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퀄컴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데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2 개의 신경망 처리 NPU 신경망에 최적화된 뭐 이런 컴퓨팅 칩인데 자동차용 고성능 컴퓨터 칩인데 이게 자체 제작을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자체 제작해서 나온다고 하면요. 결국에 여기에서도 들어가는 퀄컴이나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나 이런 칩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이런 거 이제 점점 대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3 단계 AI 지금 뭐 미래가 있잖아요. 피지컬 AI 제가 어제 영상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 AI 이쪽에서도 아마 중국이 AI 로봇 이쪽에서 장악을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요. 기업들이 여기 보세요. 지금 뭐 어디 시각 그다음에 센서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장비 보면은요. 죄다 중국이죠.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산을 해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해 보고 그다음에 실패를 해 보고 이런 데이터가 모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디가 많이 모이겠어요. 이 피지컬 AI는 진짜 많이 돌리는 애가 장땡인데 많이 돌리는 애가 더 잘 만들 텐데 그리고 많이 써 보고 그다음에 많이 사용이 돼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상용화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가 많을까? 유니트리는 지금 이미 하고 있죠. 유비테크나 유니트리나 중국의 이런 업체들이 계속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가 더 빠르게 만들까? 테슬라일까요? 테슬라는 지금 아직 뭐 이렇게 상용화가 됐다, 이렇게 판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물론 뭐 가장 앞섰다 뭐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남은 거는 지금 유니트리나 유비테크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야 미국 입장에서 이게 다 껄끄럽다. 이건 중국의 기술 개발들이 나중에는 미국을 뛰어넘을 것 같아서 정말 껄끄럽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전기차에서도 이것도 진짜 대박이죠. 지금 뭐 중국에서 원래 비아디가 공개를 했잖아요. 뭐 5분 만에 400km 간다는 이것도 진짜 대박이거든요. 지금 충전이. 이거 지금 안 된다고 뭐 다들 지금 "가짜다. 중국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상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뭐 신차를 출시하고 메가와트 충전소를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충전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쭉 충전이 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쭉 6% 7% 그다음에 8% 뭐 이렇게 쭉 충전이 되는데요. 쭉 충전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52km, 53, 54, 55 쭉 돼서 여기 또 나오네요. 57, 58, 60쭉 나오죠. 63, 64, 65, 66, 67 쭉 나오죠. 여기서 끊겼는데 이게 얼마가 됐냐 지금 보니까요. 24초 만에 30 킬로의 주행 거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초 만에 30 킬로가 충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인증을 하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것도 뭐 사기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거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국 기술이 안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얘네들은 자기들 이제 충전 기술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22일 날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고 계시죠? 4월 22일 날은 하웨이에서도 이 고속 충전 기술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계속 공개를 하면 할수록 '야 중국 기술이 더 커지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 드릴 말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LFP는 안 좋다. 뭐 인산철은 싸구려고 싹다리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LFP가 지금 보면 기술도 좋고 그다음에 물론 뭐 NCM 뭐 삼원계 배터리보다 뭐 "이런 게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뭐 블레이드 배터리로 그다음에 셀트팩 방식으로 그거를 비중을 높이면서 인산철 방식이 이제는 표준화가 되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죠. 전 세계로 이제는 많이 팔리고 있고 이게 성공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업체들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의 CATL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순이익이 또 증가를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도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비아디랑 CATL, LFP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고요. 이 충전하는 방식도 이게 안 된다고 LFP 있는 배터리는 빠르게 충전이 안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비아디가 달성을 해낸 거죠. "이걸 왜 달성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건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비아디라는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요. 배터리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칩도 만들고 전장도 만들고 전기차도 다 올인원으로 다 만들어 보니까 전부 다 만들어 버리니까 얘네들은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보다 더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아예 이거를 충전할 수 있게 이거를 다 받을 수 있게 다 연구를 통해서 최적화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얼빈 전기회사 링농 뭐 여기에서 또 SMR 원자로를 또 이렇게 뭐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요즘은 보면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위기다, 위기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중국 편향적인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중국에서 계속 나오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봐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10 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이제는 장기 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 학자들은
5%가 넘어가면은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국채를 던진다, 뭐 일본이 던진다, 뭐 중국이 던진다, 아니면 유럽이 던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누가 던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미국이 갖고 있었던 이 국채, 달러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의구심이 생기니까 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 달러를 우리가 믿고 계속 갖고 있어도 돼? 이 관세 때문에 지금 사용 못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애들이 중국을 필두로 해서 뭉치면 어떻게 하지? 걔네들이 뭉쳐서 올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걔네들 중앙은행들도 이제는 국채를 모으는 것보다 오히려 금을 더 많이 모아가고 있죠. 그런 거 봤을 때 금이 지금 신고가로 달려가는 이유랑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와서 좀 미래가 좀 미국의 미래가 언제 한 번은 크래시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언제 한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지금 25 년, 26 년, 27년 뭐 이쯤에서 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쪼금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트럼프 관세 이런 특집으로 계속 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30년 국채 있잖아요.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일본 이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요. 금리가 당연히 올라간다는 거고 엔켈이 압박을 또 받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이런 빚을 이제 다 갚아 버리고 예전보다 빚이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거의 0% 대였는데 이제 2.8 까지 올랐으면 뭐 2배 가량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 빚을 그냥 다 갚아 버리고 다른 데서 빌려서 다른 데서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빌려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중국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월가를 믿어야 된다. 그다음에 국제 금융 자본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작 금융 자본들이나 월가 자본들은 국적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안 좋다 생각하면 중국으로도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네덜란드가 잘 나갔을 때는 네덜란드의 이 금융 자본이 올라타서 거기에서 기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대영 제국으로 잘 나갔을 때는 영국에 올라타서 또 영국에서 기생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잘 나갔을 때는 이제는 미국에서 기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라. 이제는 큰 변혁의 시기가 와서 만약에 중국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딥시크나 아니면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는 미국을 다 대체할 수도 있고 중국은 A부터 Z까지 다 만들 수 있는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조업 파워 때문에 지금 요즘 무기 산업이나 그다음에 보잉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많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쪼금 이따 할게요 지금. 지금 한번 계속 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관세로 계속 압박하면서 "미국에 붙어라. 미국에 와서 조아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트럼프가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다. 시끄러운 마피아 보스와 말솜씨 좋은 은행가 사이에 끼어 있는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미국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유럽에 대해서. 그래서 한쪽은 곡물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EU에 3,500억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가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이자 그 적자가 쉽게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EU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러시아를 손절하고 러시아 가스관 노르스 스트림을 손절하면서 결국에 미국 LNG를 사면서 유럽의 지금 뭐 산업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특히나 대표적으로 독일의 이 자동차 산업들이 죄다 무너지면서 폭스바겐이 지금 중국에 인수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폭스바겐 공장들이 폐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벤츠나 BMW도 계속 사람들을 줄이고 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에 맞서서 이제는 중국과 협력을 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서도 뭔가 쪼금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똑똑한 유럽인들은 그들의 미래가 유라시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지금 엊그제죠. 지금 며칠 전에 베이징에 방문을 해서 시진핑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근데 스페인이 왜 만나냐? 스페인은 지금 중국과 엮여 있는 산업들이 특히나 전기차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체리 자동차도 스페인에 있고요. 엠비전도 있고요. CATL도 지금 스탈란티스랑 사라고사에서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도 이렇게 짓고 있고 MG 그다음에 비아디도 지금 스페인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스페인은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더 많은 이런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렇게 먼저 온 거고요. 네, 스페인이 주선을 해서 이제는 전기차 관세를
0%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EU도 있잖아요. 이 폰데어 라이엔 이 사람이 이제 EU 대표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는 베이징 지금 EU 대표들도 7월 월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발 관세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은 이 미국을 반대로 해서 유럽과 지금 보면은 중국과 연합을 해서 미국을 오히려 고립시키는 거 아닐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유럽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유럽을 손절을 하고 유럽이 지금 중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쪽으로 이제 유럽이 붙으려고 하는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가 발표됐던 날 그다음 날에 이 베트남이 트럼프의 베트남 총리가 트럼프에 전화를 해서 "관세 0%로 해 주겠다. 우리 협력을 하자." 해서 트럼프가 그걸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베트남이 우리한테 알아서 이제 기었다. 알아서 조아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엊그제 보면은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동남아 순방을 돌고 있는데 베트남이랑 또 협력을 발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은 베트남이 가치 사슬에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맥 이게 중국 항공사예요. 코맥이 최소 30 건의 주문이 들어오면 어디든 MRO 시설을 설립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MRO 언어는 베트남이 곧 그만큼 많은 주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베트남은 코맥의 공급망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싶어 한다. 이 코맥 지금 C909 이게 지금 코맥에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동남아로 이제 점점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C909 지금 습식 임대 계약 일환으로 비에젯 여기에 인도가 됐다. 이게 동남아죠. 이 지금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인도가 됐고요. 라오 항공이랑 지금 C909 운항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라오스나 아니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지금 계속 이 지금 중국의 항공사들이 진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세안 항공사에서 약 6 대의 이 중국 항공기를 운항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라오스랑 지금 이게 베트남이랑 이런 데서 이제 운항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 결국에 보잉이죠. 지금 보시면요. 보잉 737 이 맥스가 중국에서 인수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히토류가 이제 수출을 중단하면서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는 이 장비가 뭐냐. 이 항공기 최첨단 항공기에도 들어가는데 이제는 보잉이나 이런 데가 결국 결함이 많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중국도 이제 자국 항공사에 보잉사 항공기와 부품을 사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래서 보잉이 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잉이나 이런 데가 중국에 많이 팔았는데 결국에 이거를 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당연히 성장률은 줄어들겠죠. 지금 UBS가 성장률 전망을 3.4%로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관세 때문에 2%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스페이스X를 고민하자 미국이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점점 중국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유럽이 왜 중국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냐면 중국 시장도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지금 폭스바겐이나 아직도 지금 BMW가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놓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항공기가 이제는 점점 더 이제 보잉의 이 자리를 이제는 대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도 지금 이쪽으로 붙는 거 봤을 때 점점 더 이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붙으려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도 지금 ESS 대규모 그리드 재생 기반 큐브T 이렇게 해서 이 태양광이나 마이크로 그리드 그다음에 저장 배터리 이런 거 주거용 배터리 박스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신기술 신인프라를 여러분들 공개를 하면서 결국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개발 국가에도 이게 들어가면서 거기에 산업을 키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인프라랑 이런 걸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지금 이런 베트남이나 여러분들 라오스 아니면은 태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남미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중국 같은 이런 제조업 국가 산업 국가가 들어와서 다리를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기반 인프라를 지어주거나 아니면 이런 산업들을 지어주는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나 이런 태양광이 들어와서 자국의 인프라를 지어주는 걸 훨씬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XCMG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중장비 기업인데요. 중장비 기업이 지금 계속 이제 전동화를 시키면서 전기로 구동될 수 있게 굴삭기랑 그다음에 트럭이랑 이런 거 그다음에 각종 중장비 건설 기계를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석 연료에 비해서 이제는 전기료에서 경제성도 뛰어나고 이게 이제는 네덜란드랑 독일에도 수출이 되고 있고 유럽 말고도 이제 남미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동남아 이쪽에서도 수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쪽에서도 더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다. 물론 미국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키워줄 수 있겠지만 정작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냥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 이 미국 입장에서 근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 것 같다. 이게 지금 그래서 달라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사생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보자. 이 관세 전쟁 끝까지 가보자 해서 점점 2018년 때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이제 점점 더 미국에 대한 이런 비중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 없이도 이제 우리가 수출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미국의 지금 19%까지인가 20%까지 그 정도 미국 시장을 많이 줄였죠. 비중을 줄이면서 아세안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그다음에 남미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게 지금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부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그다음 점점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는 부자들이 많아졌어요. 미국보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원래는 우리가 옛날 때는 진짜 우리가 옛날 때 엄청나게 새마을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국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죠. 미국 국민이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결국에는 점점 더 이제 미국과 거래를 안 하고 오히려 중국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왜냐? 수출할 나라가 이제는 더 많아졌으니까 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장비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아시아나 동남아나 이런 데에도 그다음에 중동도 있고요. 부자 국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쪽으로 갈아타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뭐 미국에 이렇게 목매일 필요가 없다. 지금 중국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걸친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죠. 한국은 과연 미국에도 시장이 크고 중국에도 시장이 큰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진짜 어딜 포기해도 진짜 너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미리미리 이거를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내수 위주로 많이 돌릴 수 있게 너무 수출에 몰빵을 해서 대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다 망한다 이런 구조가 거의 생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지금 망하고 있고 한국이 지금 대기업 위주로 돼서 이제는 해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한국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경제를 살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국제 관계나 국제 경제나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급변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처럼 예전 조선시대처럼 항파 싸움만 하고 있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거를 좀 따질 때가 아니라 빨리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 이걸 하나로 모아서 결국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금을 모으라는 얘기가 다 그런 암울한 지금 미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도 잘 얘기를 안 해 주죠. 그래서 이거는 또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입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대1 로랑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무역 항로 이런 게 과연 이제는 미국을 배제하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슈퍼차저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금을 지금 엄청나게 중국도 지금 ETF로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금도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 가격도 지금 계속 잘 가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거는 다 안 좋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금만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역시나 지금 달러가 오히려 위기 때는 원래 달러가 강세였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죠. 이거는 큰 변화예요. 이제는 예전이랑 다르다. 금이 원래 아니 달러나 이런 게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아니면 코로나 때나 뭐 이럴 때 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현금 가치가. 네. 지금 달러가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금만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뭔가 큰 변혁기다. 그래서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서 금이 커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기축 통화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놈의 비트코인은 왜 안 올라가는지 같이 금처럼 쭉쭉 올라가야 이걸 더 공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럼 뭐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인가?' 약간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뭔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크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이 요즘은 저는 미국 주식을 잘 권해 드리지 않고 저는 그냥 홀딩은 하고 있지만 금 비중을 더 많이 올려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좀 저도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 지금 매체들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서 뭔가 큰 변혁이 오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1년 수익률 있잖아요. 지금
S&P 500 S&P 500이랑 금이랑 S&P 500이랑 1년 수익률을 봤거든요. 금이 34% 오를 동안 S&P 500이 6.87%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올랐어요. 금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S&P 500 6.87% 밖에 안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 격차는 갑자기 확 벌어지고 있죠. 원래 이렇게 가고 있다가 금이 확 올라오면서 확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5년 수익률을 봤을 때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금이 지금 보면요, 86% 올랐고요. S&P 500이 88% 올랐습니다. 근데 다른 통계치를 보면요, 금이 더 올랐다는 이렇게 통계치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가져올게요. S&P 500보다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배당으로 하면 뭐 S&P 500이 배당 재투자하면 더 올랐지 않냐 해도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금이랑 S&P 500이랑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S&P 500이 금으로 가치를 평가를 한다고 하면요, 거의 5 년간 제자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5 년간 S&P 500이 금으로 가치를 평가했으면은 거의 제자리다. 이게 참 엄청난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뭔가 지금 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예전에 지금 서양에서 숨기고 싶었던 이런 아웃소싱, 엄청난 폭리를 추구하는 이런 제품들을 공개하기 싫었는데 이 관세 때문에 이런 민낯들이 까발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